자, 이건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죠. 현재 속보가 나왔죠. 미국 연방정부에서 셧다운 돌입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전에 1기 당시에 2018년도 말에 12월 달에 그때 셧다운이 됐었는데 그 이후로 다시 한번 또 업무 정지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뭐 시장이 그렇게 우려하지 않는데 여러분도 뭐 크게 신경 쓰는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해보죠. 자, 그렇다면 과거의 차트를 먼저 봐야겠죠. 과거에 트럼프 1기 당시에 12월 22일 날 지금과 같은 셧다운 상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35일 동안 유지가 됐어요. 자, 그렇다면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게 나스닥 차트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제 22일 날은 이제 주말이고 그 전에 이제 반영을 했고 그리고 다음 날도 반영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셧다운이 될 것을 이제 우려하죠. 지금처럼 우리도 얼마 전부터 계속 보도가 나왔죠. 그래서 그 우려감 때문에 미리 선반영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분명한 건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도 맞습니다. 지금 시각으로 미국의 선물 시장 역시 나스닥 선물 지수 같은 경우는 하락하고 있어요. 자, 이게 나스닥 선물 차트인데 현재 시각으로 마이너스 0.7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시작되면 일시적으로 더 빠질 수도 있고 또 이것을 그냥 받고 올려버릴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시장이 열려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더불어서 이 금값, 이게 금 차트거든요. 금값도 이 셧다운 때문에 폭등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 실버 가격도 엄청나게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시장이 분명히 영향을 받고 있고 우려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왜 지금 생각보다는 큰 반영을 안 하는 것일까? 여러분 여기서 제가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공포를 이길 수 있는 건 광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공포가 생겨도 어떤 사람이 주식을 통해서 수익을 보기 시작한다면 이 수익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은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어떻게 되든 간에 주식만 보인다고 한다면 내 오르는 주식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매수를 누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셧다운 이후에 곧바로 반등하는 모습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학습 효과도 있었고 그리고 종목들이 미친듯이 올라가는 부분 때문에 투자자들의 그런 투자 열풍 그리고 그것을 이기는 광기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지금의 셧다운 문제를 투자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주식에 반영이 되고 있고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 뭐 아시죠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게 엄청난 상승이죠. 어떤 자산이든지요 천천히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이 뭐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진 않아요. 근데 어떤 자산이든지 폭등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프로 투자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감정에 휩쓸려서 매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금은 투자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차트 모양입니다. 조정 없이 계속 올라가는 거. 이렇게 되면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생겨요. 종목에 대한 지수에 대한 시장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뭐 셧다운이라는 거는 이전에도 있었고 또 시장이 그렇게 크게 반영하진 않았고 다시 올라왔고 또 결국은 합의를 할 거고 합의 안 하면 어쩔 건데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합의를 할 거고 그러한 생각들이 이제 지배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자, 우리나라 시장은 어떤가요? 사실 우리나라 시장이 뭐 무슨 일 생긴다고 하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시장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도 놀랍게도 오늘 전일 대비해서 0.4% 큰 수치는 아니지만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상승하고 있을 때 나스닥 지수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분명히 시간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마감했습니다. 결국. 그리고 코스피는 오히려 0.9% 올랐죠. 왜 그럴까요? 반도체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수가 방어가 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반도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지금 엔비디아 차트가 다시 한번 신고가를 이게 굉장히 좋은 그림으로 뚫었어요. 이게 올라가는데도 뚫는데도 종류가 있거든요. 이 보합 흐름을 이겨내고 뚫었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를 둡니다. 더군다나 저도 한번 언급했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도 신고가를 향해서 진행 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반도체의 흐름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반도체 지수의 이 투심과 셧다운의 이 부정적인 시장 끌어내리는 이 요인과 대체했을 때 반도체가 더 우세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셧다운 악재가 가장 이제 안 좋게 시장에 반영할 때 언제냐면 보합 흐름이에요. 시장이 뭐 호재도 없고 그리고 투심들도 딱히 뭐 돈이 더 들어올 만한 이유도 없고 수익도 사람들이 나지 않고 이렇게 되면 매도를 더 쉽게 판단하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 조그마한 악재가 발생하면 그때 더 크게 하락을 하게 되죠. 관세 때도 안 좋게 영향을 받았던 이유가 보합 흐름 가운데서 관세 악재가 붙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니니까 사람들이 쉽게 매도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은 한창 수익 중이기 때문에 버틸 만한 힘이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도 계좌가 풀렸으면 마음의 여유가 좀 있잖아요. 사람이 이상하게 그전에는 마음의 여유가 없는데 계좌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지금 그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더 이해가 편할 것 같아요.
사실 이것도 여러분이 크게 신경 안 쓰시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지금 속보가 터졌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참고로 지금 반도체가 굉장히 힘이 강하잖아요. 이 반도체 사이클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부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왜 반도체가 오르는지, 어느 정도의 매출과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지. 이 우량주는요,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라든지 그 외의 반도체 회사들은요 그냥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기대감과 어떤 대외적인 사건만으로 올라가는 섹터가 아니에요. 분명한 어떤 결실이 있어야만 올라갑니다. 가장 정직한 섹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건 어떠한 이유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 맞아요, 사실은. 근데 투자라는 건요, 거시경제를 보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좀 착각하세요. 뭐 어떤 수치가 잘 나와야 뭐가 이렇게 돼야 그렇게 되는 건데 그것만 보시면 발전하기가 좀 어렵고요. 투자라는 건 투심을 봐야 돼요.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똥 같은 주식이라도 사람들이 이 투심이, 그 종목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 종목이 계속 올라가서 이 종목이, 이 회사가 세상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거야라는 그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럼 투심이 종교가 돼서 계속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래도 적지 않게 어느 정도는 이 투심이 강력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지표가 나쁘게 나올 리는 없잖아요, 미국이. 그리고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경제 지표나 수치가 좋게 나오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부정적인 것만 언론에서 많이 언급해서 그렇지 긍정적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증시가 왜 못 올라가요? 투심 자체가, 한국 시장에 대한 투심이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런 반도체, 이런 사이클, 이런 것들을 보면 투심이 살아날 때 항상 반도체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해보시라고 좀 추천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